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YG 오늘 밥도 못 먹고 배고파서 지금 상태 안 좋은 채로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오프닝 멘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100번도 넘게 네, 100번도 넘게 했는데. 아, 근데 또 오늘 또 댓글도 제 얘기네요. 오늘 왜 이래 이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닉네임 굿님께서 이렇게 그 마티네 끝에서 어른을 위한 연애 소설 편을 듣고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클립을 듣다가 빵 터진 YG님의 멘트. 유럽에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일하는 이제 기자가 이제 주인공인데 YG님 화법의 시제는 철두철미하게 현재형이네요. 오늘도 덕분에 활짝 웃어보았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참 특이한 방법으로 웃기는군요. 네. 그 본인이 읽을 때 지금 유럽의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이렇게 읽었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실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의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일하는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하고 그 다음 이 어절이 나오죠. 아니 제가 그 마티네 끝에서 편을 녹음을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오늘따라 내가 이제를 진짜 많이 하는구나. 뭐 평소에도 많이 합니다. 네. 이 댓글에 대해서 YG가 게시판에 직접 댓글을 또 남겼는데요. 하하하 이 방송하면서는 저도 오늘따라 이제를 정말 많이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군님, 좋은가봄님 그래도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제를 줄여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제를 하게 되는 걸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라고 정신여고에 사연 보내보세요. 네. 말끝마다 이제를 하는 전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도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막 모니터링을 좀 해봤거든요. 이제를 안 합니다 거의. 이상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만 앞에 있으면은 아니 이제를 제가 한다는 다른 거죠. 방송도 하잖아요. 근데 다른 방송을 할 때는 또 이제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하네요. 네. 이상합니다 진짜. 자 이제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요. 귀한 손님도 모셨으니까 오늘의 특별한 게스트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책걸상이 시작하고 나서 이런 게스트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특이한 포맷으로 오늘. 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포맷인데 보통 여태까지 책걸상의 이제 중요한 포맷은 이제 나왔어요. 네, 중요한 포맷은 어떤 책의 저자라던가 아니면은 그 책과 관련된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던 게 이제 대부분의 방송이었고요. 네. 그리고 작년 가을부터는 약간 진행에 변주를 줘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책처방이라는 걸 런칭을 해가지고 뭐 몇 차례씩 지금 끌어왔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어떤 거 합니까? 오늘은 전혀 다른 JYP랑 YG가 이제 좀 책과 관련돼서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좀 모시고 책 얘기도 같이 해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좀 물어보자라는 기획을 가지고 어떤 분을 초청할까 고민을 하다가 뭐 독립서점을 운영하시는 분을 초청을 해볼까 아니면 이제 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 같은 것들을 개최하는 분들을 해볼까 하면서 이제 물색을 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분이 네. 오늘 게스트인 트레바리라는 회사의 윤수영 대표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트레바리라는 이름은 뭐 아는 분보단 모르는 분이 아직 많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SNS 상에서는 꽤 화제가 되고 많이 알려진 독서 모임입니다. 네, 독서를 아이템으로 해서 만들어진 뭐 스타트업 이렇게 불러도 되나요? 그쵸. 좀 팬시하게 표현하면 스타트업이고. 그럼 네. 더럽게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이죠. 네. 중소기업. 중소기업이에요. 소기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중소기업이라고. 소기업이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독서 모임을 꾸려주고 그리고 또 그 독서 모임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책을 읽고 토론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뭔가 수익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정의를 해도 될까요? 그쵸. 저희는 밖에는 독서 모임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서 모임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 네. 감히 그 플랫폼이라는 표현은 안 쓰시는군요, 아직까지. 네. 플랫폼이란 말을 원래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음. 네. 너무 화려한 말은 음. 네,
갖다 붙이기 좋은 말. 자, 일단은 좀 궁금증부터 하나씩 해소를 해보죠. 그러게요. 일단은 저도 궁금한 게 많아요. 트레바리는 무슨 뜻입니까? 아 트레발이요. 우리 틀에 잡다라는 순 우리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집 잡다랑 비슷한 말이고요. 틀에 잡다. 네. 음. 그리고 악바리, 군바리 뭐 그렇게 할 때 발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좀 사람들을 낮춰 부를 때 안 좋게 이제 부르는 말이거든요. 아, 네. 그 이제 트레바리는 매사에 좀 남의 말에 반대하고 삐딱한 사람들을 낮춰 부르는 말인데, 순 우리말. 네, 순우리 말이고요. 근데 이제 딱 창업을 준비할 때쯤 우연히 이 단어를 보게 됐고, 우리가 지적으로 뭔가 성취를 한다라는 거는 남들이 다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내는 거잖아요. 뭐 다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을 때 아닌 것 같아. 난 지구가 왠지 둥근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삐딱함. 그게 이제 지금 저희가 지향하는 가치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낮은 확률로 저희가 살아남아서 제일 계속 성장할 수 있으면 언젠간 해외에도 서비스를 진출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영어로 바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은. 굳이 따로 영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이. 네, 네, 그것도 신경을 좀 썼고. 외국인들한테 한번 물어봤나요? 트레바리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그렇진 않았는데 대강 우리 뭐 트레비도 있고 뭐 트레비 분수할 때 트레비도 있고, 예, 어쨌든 그 트래블이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떠난다, 설렌다 느낌의 뉘앙스는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여행 관련 스타트업이냐고 물어보니까 네. 트러블을 맞아요.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러블을 떠올릴 수도 있죠. 트레잡이하고는 오히려 트러블이 좀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도전적이고. 그리고 바리는 그 회사 이름 사이트 보니까 VARI라고 그쵸, 네. 쓴 것 같은데 네. 그럼 뭐 이렇게 베리에이션이나 뭐 버라이어티나 뭐 이런 쪽으로 또 연결될 것 같고 뭐 하여튼 이름은 근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근사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처음에 트레발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무슨 여행 관련 스타트업인가 자세하게 안 들여다보고 그러게요. 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레발이라는 회사를 본인이 차린 거죠? 그쵸. 네. 언제 차린 그러니까 거예요? 혼자서 준비를 한 거예요? 아니면 뜻이 맞는 동료들이랑 같이 준비를 한 거예요? 저 시작할 때 혼자 시작했어요. 네. 혼자 시작했고 언제? 2015년 9월부터 15년 시작을 9월에. 했고요. 그러니까 2년 반 정도 된 거죠. 지금은 그러면 그 회사에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본인 저까지 포함해서? 13명. 13명? 네, 13명이 야, 일하고 있습니다. 꽤 됐군요. 오. 네, 한 8개월 정도는 혼자 했고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한 명 한 명 늘어서 자, 아까 여기까지 왔어요. 독서 기반의 커뮤니티 네, 서비스. 네, 독서 모임 기반 커뮤니티 네. 서비스. 뭐 하는 거예요? 그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이. 일단 멤버십 서비스예요. 4개월 단위로 운영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 모임을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가 150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특정 주제나 특정 포맷이냐, 뭐 특정 관심사에 해당하는 독서 모임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4개월 단위로 페이를 하고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요. 그 기획을 한다는 거는 주제를 정하면서 그 커뮤니티의 어떤 뭐라고 부르죠? 리더, 뭐 짱? 뭐, 저희가 네. 그 모든 클럽마다 파트너가 있어요. 파트너. 네, 파트너는 수업으로 따지면 뭐 조교나 반장일 수도 있고, 에어비앤비로 따지면 호스트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독서 모임 친구들이랑 뭐 술 한 번만 먹으려고 하더라도 누군간 총무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독서 모임도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행정적인 업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업무를 이제 저희는 직원 대신에 크루라고 부르는데, 네, 크루들이 이제 일부 부담을 하고, 당일날 현장에서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은 파트너분들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클럽은 좀 전문가가 붙기도 해요. 그러면은 클럽장이라고 불러서 클럽장이 있는 클럽도 있고 없는 클럽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클럽에는 파트너가 있고, 그리고 어떤 클럽에는 클럽장도 있고, 이런 그러면은 시스템이에요. 파트너랑 클럽장은 동일인은 아니군요. 네, 달라요. 다르군요. 그러니까 모든 클럽에는 그 독서 모임 당일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도와주는 파트너가 고정적으로 있고, 네. 그리고 150개 클럽 중에서 한 어떤 30개, 클럽의 경우에는 네. 한 30개의 경우에는 클럽장이라고 하는 전문가 같은 분들이 붙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 지금 이제 얼굴 보면 되게 앳돼 보이거든요. 완전 훈남 아니에요? 네, 훈남. 네, 굉장히 두 가지에서 기분 나빠요. 너무 젊고 너무 훈남이고 막 20년 차이 나죠? 키도 크.
왜 그래? 19년. 네. 그럼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창업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다음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고요. 다음에 다음. 네, 음. 9개월 정도 다니고 본의 아니게 다음 카카오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고 네, 그렇죠. 네, 회사가 바뀌었으니까. 회사가 네.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4개월 있다가 카카오에서 퇴사를 해서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이걸 또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다음 네, 만 1년 정도 1년 다닌 정도 거죠. 네. 다니다가 네, 근데 다음이나 다음 카카오도 좋은 회사잖아요. 좋은 회사죠. 예, 엄청 모두가 좋은 또 회사라고 생각해요. 네. 모두가 또 들어가려고 뭐 이렇게 선망하는 직장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나올 때부터 창업을 하려고 나온 겁니까? 그러면? 그쵸. 네. 근데 왜 약간 평범한 직장인 생활이 좀 재미가 없었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가치적인 이유고 하나는 좀 먹고 사는 짐이랑 관련된 이슈인데 먼저 가치적인 것부터 얘기하면 학생 때 보통 이렇게 막 그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뭐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막 뭐 이게 잘못됐네 이렇게 가야 하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틀에 발의를 많이 했군요. 그때도. 그때는 더 뭐라 그럴까 더 용감했죠. 더 음. 단호했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당당하잖아요. 모든 이슈에 대해서. 근데 직장인이 되고 나서 바로 얼마 안 돼서 당시에 세월호도 터졌었고 아, 그렇죠. 네, 또 몇 달 있다가는 저는 사실 세월호보다 이상하게 당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침공을 했었는데 뭐 사상자가 세월호보다도 많았고 또 제 또래에 있는 청년들도 많이 이제 세상을 떠났고 뭐 여러 가지 왠지 모르지만 그 두 이슈가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왔었어요. 근데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일단 비극적인 일이긴 하지만 누구를 탓하기에는 나도 딱히 뭐 그렇게 네. 그래서 남들한테 좀 더 욕하고 싶다 남들을 속 시원하게 그러려면 나도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가치적인 고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나는 평범한 뭐 대기업 다니면서 내가 막 그런 무슨 가치에 기반을 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평을 하는 일이 과연 맞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남들 거군요. 욕하고 싶어서 욕할 자격을 갖추자 뭐 이런 거였는데 트레바리가 되고 싶어서 트레바리를 네. 창업한 거군요. 근데 시간이 지금쯤 되니까 이거 원래 그냥 남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보다 내 인생 잘 사는 게 더 어렵고 중요하구나라는 걸 지금은 좀 그랬는데 그렇죠. 그때는 간절하게 누군가를 욕하고 싶었나 봐요.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해주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네. 게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주니까요.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먹고 사니즘? 먹고 사니즘? 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쓰는구나 요새는. 네. 그 30대 초반들이 주로 쓰는 네. 그 다음이 카카오보다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거 네이버에서 방송되는 거죠? 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다음이 카카오보다 당시에 큰 회사였고요. 음. 덩치가. 음. 근데 지금 뭐 어쨌든 카카오 주도로 합병이 된 거잖아요. 사실 그냥 카카오 회사명도 그냥 카카오로 바뀌었죠. 그렇죠. 지금은 네, 그렇게 지금은, 됐죠. 네.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PC 시절에 활약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추풍낙엽처럼 막 날아가고 그래서 세상이 진짜 빨리 변하는구나. 뭐가 변하고 있구나. 네, 엄청 빨리 변하는구나. 다음도 이렇게 순식간에 쓰러져 가는 마당에 다음에 일개 직원이었던 나는 더 쉽게 쓰러질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 어쩌다 보니까 신입 사원들한테 야 너 그냥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거나 좀 공부해 와 이러면서 리서치 같은 거 시키잖아요. 근데 네. 그때 뭐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회사들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내렸던 결론이 앞으로의 시대는 기술과 자본의 시대다. 네. 근데 자본은 정말 대형 자본이니까 그 뭐 미국이나 중국 자본들일 거고 기술은 진짜 또 저랑 그러니까 저는 자본에서도 기술에서도 완벽하게 유리돼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둘 다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외 피터 틸이라고 제로투원 쓴 사람이 이제 마크 자커버그한테 그러니까 페이스북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이었는데 이런 조언을 했었대요. 그 단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이 장기적으로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니까 타임 프레임에 따라서 똑같은 선택도 좋게 여겨질 수도 있고 나쁘게 여겨질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가치 판단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어떠한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과 정글에 대한 감각을 음흠. 그래도 뭔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때려 맞아도 빌어먹을 수 있을 때 겪어야겠다 그런 문제 의식이 좀 있었어요. 야, 되게 근사하게 들립니다. 네. 다음 카카오 관두고 창업을 하겠다 했을 때 뭐 부모님이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로 반응들은 뭐 미쳤냐 뭐 이런 얘기 들었겠네요. 또 많이 걱정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문제는 보통 상의를 하기보다는 통보를 하는 쪽에 가까워서 예. 사표를 쓰게 되었다. 음. 이렇게 아직 저 말씀드렸죠. 미혼이시죠? 네.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행동하면은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안 할 생각입니다. 그건 되게 잘 생각하신 것 같고요. 학교 다닐 때는 그 전공은 뭐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 내가 물으면 자꾸 아까부터 그 답을 못하게 하고 끝나요? 아니 내가 이 얘기하고 답변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네네네. 제가 윤수영 대표 본 적이 있다니까요. 음. 막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서로 맞춰봤는데 한 5년쯤 전에 제가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 들으러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사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때도 공대 출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보통- 왜냐하면은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에 근데 관심도 되게 강연 많았고. 가서 청중 중에 한 명하고 인사 나누면은 그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나요? 어떻게 아니요, 근데 워낙에 좀 인상이 강렬했었어요. 아하.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때 뭐 이런저런 강연을 많이 찾아다니던 친구가 트레바리 대표래더라. 그게 이제 과학 관련한 시리즈 강연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강연을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강연도 좀 들었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그 윤수영 대표도 YG의 강연을 들었던 거를 기억을 합니까? 그럼요. 저는 여기서 기억 못 한다고 해주면 되게 재밌어지는데. 네. 저는 과학 기사 쓰신 것들 음. 많이 봤어요. 그- 많이 봤고. 그러면 원래 전공은 뭐였는데 그렇게 저 과학 경영학과. 경영학과. 네, 그러니까 제가 새삼 알고 또 놀라운 거죠. 음. 근데 경영학과 학생이 그렇게 과학 강연을 찾아다니고 또 그 과학 기사 같은 걸 찾아서 읽고 이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적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제가 독서 모임을 학생 때부터 했었거든요. 네, 학생 때부터 독서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과학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통 독서 모임에 되게 좋은 점 중 하나가 혼자 책을 읽는 건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잖아요. 내 니즈가 반영이 그렇죠. 되는 책을 읽는데 독서 모임은 사회적인 경험이라서 남들이랑 같이 고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혼자서라면 읽지 않았을 책을 반강제적으로 읽게 돼요. 과학책도 비슷한 방식으로 읽기 시작했고요. 남들이 고르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학생 때 독서 모임을 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분야를 이제 포함해서 제 관심사랑 거리가 있는 책들을 강제로 읽었죠. YG는 독서 모임 같은 거 활동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적에 저희 때는 동아리나 학회가 있었으니까 동아리나 학회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책을 읽고 세미나하는 모임을 했었는데 예를 그건 들어서 조금 다르잖아요. 예, 그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뭐 책 읽기를 위한 모임을 따로 꾸려가지고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JYP도 독서 모임 같은데 가입해서 활동해 본 경험이 전혀 없어서. 그러면 그때 대학교 때 독서 모임의 성격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냥 친목 모임이었나요? 마음에 맞는 친구들 모여가지고 그냥 하는 거였나요? 원래 친하던 아니면은 진짜 무슨 공고 같은 거 붙여가지고 전혀 일면식 없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무슨 모임을 꾸린 거였나요? 제가 2010년에 만들었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어떻게 보면 저는 경력직인 셈인데 독서 네. 모임에서는. 네. 네. 근데 2010년에 중학교 친구들이랑 별 생각 없이 야 어차피 맨날 술 처먹고 놀 바에 좀 유익하게 뭐라도 하고 난 다음에 술을 먹자 뭐 이런 식으로 모였고 그땐 되게 장난스럽고 라이트하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친구들이랑 책 읽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싸이월드에 단체 사진을 올렸는데 야 너네 뭐해? 뭐 나도 할래 이런 식으로 친구의 친구가 꼬리를 물고 들어오고 그 모임이 잘 됐구나. 네 그러다가 이제 몇 명은 보통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잘 되면 근데 그게 저였고 그래서 좀 운영을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목 단체가 되면은 독서 모임의 컨텐츠가 되게 많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목을 포기했었어요. 음흠. 그래서 룰 세팅을 하면서 오히려 막 처음에 같이 만든 친구들도 나가고 네, 그러면서 그러면 독서 모임 한 다음에 술을 안 먹는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독서 모임을 하고 술을 먹긴 먹었는데 독서 모임을 조금 더 열심히 했다 정도로 술은 많이 그리고 먹었어요. 또 그냥 이렇게 원래 친한 친구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진짜 좀 책 읽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따로 이렇게 더 강하게 모여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 일반적인 독서 모임이랑은 조금 달랐던 게 엄청 재밌게 놀되 독서 모임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재밌는 술자리에 끼지 못하는 방식의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책을 읽어야만 그 모임에서 같이 놀 수 있다. 네, 그런 거군요. 거기에 가까웠어요. 그 중학교 동창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네. 남녀 공학이었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는 공학이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땐 남자애들 한 6-7명에서 시작을 했고 남자애들만 모여서 시작했는데 잘 됐어요. 특이하네. 네, 이제 마지막에는 성비가 조금씩 좋아졌죠. 네. 어쨌든 그렇군요. 독서 모임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 뭐 아까 저 4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뭐 가입하면 돈을 내고 모인다 하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되게 어려워. 지금은 뭐 150개 아까 이렇게 모임이 만들어졌다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맨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어땠어요? 네, 시행착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을 때는 마케팅이라는 단어보다는 영업이라는 단어랑 조금 더 어울릴 것 같고 2015년 9월부터 제가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창업 그러니까 법인 등록 같은 것도 다 하고 사업자 시작을 한 등록을 거예요? 9월에 한 거고요. 베타 테스트를 5월부터 했었어요. 네, 베타 테스트 뭐라고 해봤자 주변에 사람들 한 10명 모아서 돈을 받고 독서 모임을 한번 운영을 해봤거든요. 5월에. 본인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네, 파트너 겸 뭐 해가지고 그냥 한 거죠. 그래서 2014년 4월에 이거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아무나 10명 모아서 2015년 5월에 10명을 했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재밌었어요? 뭐 혹시 다음 달에 또 하면은 또 돈 내고 올래요? 그랬더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단 그 영리성에도 사람들이 거부감을 안 느낀다. 혹은 뭐 느끼더라도 오긴 온다라는 이제 가설을 1차적으로 검증을 한 거고 그래서 6월 달에는 두 개 했고요. 7월 달에는 3개 했고 그쯤 되니까 이거는 잘하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헬스장이랑 조금 비슷해서 일회성 독서 모임으로는 계속 자극적인 경험이 아니면은 남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하고 뭔가를 한다라는 건 어느 정도 좀 지루한 것도 견뎌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반드시 4개월 단위의 그 시즌제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 다음 가설이었어요. 그래서 4개월이 네. 채택이 된 거군요. 사실 4개월보다는 6개월이나 1년이 더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안 팔릴 것 같아서 보통은 분기에 익숙해서 한 3개월 단위로 팔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렇죠. 3개월은 네. 너무 짧았고 6은 너무 길고 네, 4로 그래서 한번 4. 끊어보자. 네, 그렇게 해서 4로 했고요. 야, 그 지금 150개인데 평균 그 하나의 클럽 모임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뭐 적으면은 10명 언더인 데도 있고요. 진짜 많으면 20명 넘을 때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평균으로 따지면 그러면은 뭐 한 그 인원을 제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클럽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예를 네. 들어서 진짜 두꺼운 벽돌책을 읽는 클럽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독후감을 안 쓰면 못 오거든요. 네. 그리고 정해진 날짜가 있고 정해진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1초라도 늦게 내거나 한자라도 적게 쓰면 아예 제출 버튼이 안 눌려요. 홈페이지에서. 그러니까 빡센 클럽일수록 사람들을 많이 풀을 이제 모아놔야 실제 참석 인수가 그러면 제출을 하지 않으면 그분은 와도 참여를 안 시키는 거예요? 못 오게 하죠. 네. 못 오게 하고 뭐 와도 안 들여 보내주고 그래요? 그런 적은 아직 있었구나. 네. 그러면 이제 못 오죠. 돈은 냈지만 독후감을 늦게 내서 혹은 책을 안 네, 읽으면 네, 네. 모임에 참석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평균 그럼 20명 정도 된다고 그 정도는 안 보면 돼요? 되고요. 한 15에서 20명 사이가 그러면 평균인 것 같아요. 150개 곱하기 2,000 몇백 명이 지금 그러면 지금 한 2,200~300명 정도가.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책을 읽고 독후감 쓰고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있는. 근데 시즌마다 숫자는 좀 달라지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저희가 현재 계속 현재. 성장이 오기는 했었는데 네. 이번 시즌이 그러니까 제일 많죠. 이번 시즌이 그럼 다음 시즌은 그러면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더 많아야죠. 더 많은 그럼 성장을 하는 앞으로 거니까. 이게 2만 명이 되고 만약에 20만 명이 되고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회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전에 망할 확률이 더 클 것 같긴 한데 근데 꿈은 말씀하신 것처럼 영 한두 개 더 붙이고 싶죠. 자,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애청자 입장에서 이제 궁금한 점을 일단 두 개를 물어보면은 네. 하나는 일단 참가비가 얼마냐? 한 시즌에 참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럽장 유무에 따라 다르고요. 네. 클럽장이 있는 클럽은 한 시즌에 29만 원, 29만 원이요? 29만 원. 그리고 없는 클럽은 19만 원. 19만 원. 그러니까 그 10만 원은 그 클럽장한테 가는 몫인가요? 거의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3대 7 정도로 쉐어를 하고 있거든요. 19만 원, 음. 29만 원, 4개월에 네. 4, 5, 20, 4, 7, 28. 한 달에 5만 원에서 한 7만 원. 그 정도인 거죠. 근데 그 책값은 물론 각자 또 네, 각자 자기 부담입니다. 부담인 거죠. 책을 사주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모임에 나가면 밥 줍니까? 맥주나? 사 마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F&B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아, 아니 그러니까 그 클럽 회비에 포함된 건 안 돼, 아니라는 안, 네, 아니라는 네. 거죠. 그건 이제 부대 사업인 거지 일종의. 네, 적자긴 하지만 그쪽은 어쨌든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오로지 그 회비는 그 사이트나 뭐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 플러스 그 파트너들의 인건비 이 정도 뭐 공간 비용 뭐 그런 거군요. 그렇죠. 음. 이렇게 말하면 뭔가 대동강 물장사 같은 느낌이 좀 들긴 근데 한데 여기서 네. 그러면은 표정에서 읽혔어요? 예, 네. 이탈률은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 다음 시즌에도 하시는 분들 한 60% 정도 됩니다. 60%. 아, 그러니까 한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는 네, 거죠. 네. 60%면 중간 이탈률은 한 10% 정도. 10% 정도. 환불은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중간이. 환불 있어요. 환불 뭐 첫 번째 달에는 뭐 3분의 2 해드리고 두 번째 그런 것도 달에는 있어요. 3분의 1 해드리고. 근데 어쨌든 60%가 다음 시즌으로 넘어간다는 건 굉장히 높은 확률인 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직 배고프긴 한데 네, 더 잘해야죠. 야, 근데 여기서 애청자분들이 좀 진짜 대동강 불장사라고 생각할 것 같아 진짜. 네, 대동강 생각보다 19 마진이 많이 안 남는 게 네. 19만 원, 29만 원. 아, 근데 왜 생각 안 남는 왜 안 남아요? 이게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친구들이랑 4명짜리 술자리를 한 달에 한 번씩 유치할 때 네.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바쁠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네. 저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13명이 있고 업무 강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네. 사람을 더 뽑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잠깐 뭐 단순 계산해도 13명이 150개 클럽을 매니지 하려면 한 네. 사람당 10개가 넘으니까. 근데 그게 그 단순히 운영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그 클럽을 기획하는 역량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렇죠. 신규 클럽들도 계속해서 어떤 기획을 해야 될 클럽이 테니까. 그 뭐 지적으로 의미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팔릴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음흠. 이게 그 저희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모을 거잖아요. 물론 돈 안 쓰고 다른 홍보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광고를 보고 들어오시는데 광고를 조금만 비효율적으로 하면 광고비가 막 2배, 3배씩 올라요. 광고를 보통 주로 페이스북으로 하나요? 주로 페이스북으로 합니다. 페이스북으로.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는 꽤 트레바리가 유명해요. 비효율적으로 광고를 하면 광고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페이스북 광고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네, 퍼포먼스 마케팅 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팔릴 만한 기획을 해야 되고 그거를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고 파트너를 교육해야 되고 파트너도 이제 저희가 먼저 기획을 한 다음에 그거에 핏이 맞는 멤버 중에서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일정도 맞춰야 되고 컨텐츠 핏도 맞춰야 되고 저희가 교육도 해줘야 되고 또 파트너한테는 일정 부분의 무슨 네, 그런 게 있습니까? 활동비를 인센티브가 드립니다. 있습니까? 네, 활동비도 드리고 있고요. 그 대동강 물장사이긴 한데 네. 대동강 물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그 물을 이제 정수해가지고 파느라고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석을 할 네.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게 되게 쉬운 거였으면 네. 저희 같은 회사가 되게 많이 나왔을 거고 저희 같은 회사가 원래부터 더 있었어야 되는데 트레바리가 근데 저는 쉽지 않아서가 아니라 돈이 안 벌리기 때문에 안 생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대목에서 어떤 궁금한 게 있냐면 그 제가 아는 꽤 이름 있는 언론사 출신의 기자님도 강연 그리고 독서 모임 하는 공동체를 꾸려서 몇 년간 운영을 하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한테 한 독서 모임 한 20명 정도 되는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해달라라는 제안도 이제 했었어요. 네. 제가 그 프레시안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전 직장 나오자마자 귀신같이 아시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노는이 뭐하냐 독서 모임 같은 거 하나
해보자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잘 되시냐라고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제 이런저런 걸 물어봤더니 너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잘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근데 왜 YG 보고 그러니까 하라 홍보도 그랬어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지인 찬스를 활용해서 저한테 슬쩍 밀어보려고 이제 하신 거죠. 근데 그건 제가 너무 바쁘다고 제가 노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트레발의 모델을 보면은 사실은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컨셉만 보면은 왜 어떤 건 트레발이는 지금 150개 클럽이 운영되고 있고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겠죠.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왜 또 기존에 있었던 그런 모임들은 또 그냥 약간 되게 자족적으로만 운영이 되는지 이런 궁금증이 좀 있어요. 그 지금 트레바리 모델 되게 재미있고 앞으로도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뭐 어떤 클럽들이 운영이 되는지 맞아요. 예. 지금 이제 30분 이미 넘어가지고요. 네, 저도 아까부터 일차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보고 되는데 있었어요. 이렇게 끝내면 우리 PD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 아이콘으로 올릴 책 표지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윤수영 대표가 정말 최애하는 책. 아니 그러지 일단 말고 그거. 여기서 그냥 그거부터 일단 해보죠. 처음에 어쨌든 독서 모임 꾸렸을 때 읽었던 책이 혹시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는데 말 안 하고 싶은 게 진짜 제가 쓰레기 같은 책이었어요? 구렸어요. 구렸어요. 네. 아, 그렸어요 네. 책이. 그러면 그냥- 책이 그러면은 구렸다? 그냥- 책이 구렸을 수도 있고 제가 발제를 진짜 구리게 했을 수도 그러면 있는데 최애하는 책으로 최애하는 책으로 본인이 직접 파트너로 참여한 것 중에서 혹은 뭐 참여했던 본인도 참여했을 거 인생 아니야 책 클럽.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초창기 때 임팩트가 있었던 책은 그냥 트레발에서 어떤 책들이 많이 읽히냐라고 하면 2016년에는 사피엔스의 해였다. 2017년은 82년생 김지영의 해였다. 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은 그 클럽마다 같은 책들을 읽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그쵸. 그러면 이제 저희는 데이터가 쌓이니까 이런 책은 이렇게 발제할 때 뭔가 활발하더라. 이 책은 책 자체는 좋은데 읽고 나서 할 얘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다들 되게 고생을 했다. 뭐 이 책은 번역이 구리니까 참고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책에 대해서 독서 모임 남들이 쓴 독후감 같은 거 이렇게 족보로 보여주고 이런 건 안 하죠. 그래도 저희는 홈페이지에 독후감에다 공개돼 있어서요. 다 공개돼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대문에다가 82년생 김지영 우리 이미 다룬 책인데 그거 그림을 올릴 순 없걸라. 저 제일 최근에 읽었던 그저께 읽었던 우리 가장 청취자분들께 강추하는 책 하나만 일단 던져보세요. 가장 최근에 제가 발제를 했던 책은 냉정한 이타주의자. 혹시 했나요? 그것도 했어요. 했는데. 했군요. 알겠습니다. 슈독했나요? 응? 슈독? 슈덕 안 했어요. 슈독이 뭐예요? 나이키 창업자 필라이트가 쓴 자서전인데요. 네네. 그거 좋아요. 우리 모르는 좋아요. 책이에요. 네. 슈독. 네. 네. 신발에 미친 사람들을 슈독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제 상장할 때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상장을 할 때까지의 그 어떤 삶을 책으로 썼는데 제가 이제 햇병아리 창업가라서 더 감명 깊게 읽었을 수도 있고요. 역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는 다 비슷하다. 최신 트렌드 그런 거 없다. 뭐 1000년 전 사람이나 뭐 50년 전 사람이나 우리가 존잘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방식으로 열심히 살고 비슷한 방식으로 똑똑하게 사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웃는 이유는 또 낯선 말 무슨 말인지는 무슨 알겠는데 말인지, 네. 처음 듣는 말. 존잘러는 풀었으면 욕이 되고 네. 붙였으면은 신조어가 되는 네. 네 그런 거를 느꼈죠. 네. 그 뭐 우리 PD가 알아서 슈독 표지를 넣든 아니면 트레바리 로고를 넣든 뭐 알아서 하기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다음 어쨌든 시간에. 시간이 돼서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청취자분들은 분명히 다음 시간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 뭐지? 뭐 하자는 건지 아직도 지금 가물가물하거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트레바리의 윤수영 대표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